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제가 구청에서 물어 상담을 진행하면서 그 중에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으세요. 그 질문에 관련해 가지고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질의를 많이 하시는 그 질문이요, 바로 요겁니다. 위반 건축물. 자, 위반 건축물 관련해 가지고 오늘은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분명히 뭔가 준공 이후에 집을 다 짓고 나신 이후에 뭔가 행위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몇 년 정도는 이게 뭐 위반 건축물인지도 모르고 계속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위반 건축물 행정처분 사전 통지라는 게 이 구청에서 날아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뭐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이런 것들이 위반 건축물이다라고 하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서류하고요, 이렇게 현장 사진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나중에 이 위반 건축물을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시면 벌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받고 나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건물을 짓게 되면 이렇게 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왜 설명할까요? 위반 건축물 할 때. 자,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요, 이렇게 허가 대상이나 신고 대상 또는 용도 변경 아니면 가설 건축물, 이런 인허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인허가 과정을 거쳐가지고요, 허가나 신고를 득하시면 이제 문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물을 짓고 나서 이런, 자 보세요, 지금 허가, 신고, 용도 변경, 가설 건축물, 이런 행위를 안 하시고 그냥 뭔가를 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뭔가 짓습니다. 이런 걸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집을 짓고 나서 몇 년이 지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서 건물을 지었거나 아니면 뭐 허가를 맡아가지고 지었거나 이런 건 다 설계사무소에서 그냥 알아서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건축주님께서는 이런 사항들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나중에 건물을 짓고 나서 뭔가 막 비가 들이치거나 이러면 거기다가 이제 뭐 지붕을 만들어서 이렇게 뭔가 꾸민다든가 이런 걸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되면 위반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모든 건축물은요, 사전 신고, 허가 절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행위, 증축 등을 하면 위반 건축물로 간주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지으려고 하거나 다 짓고 나서 뭔가 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요 네 가지 있지 않습니까? 건축 허가, 신고, 용도 변경, 가설 건축물, 이런 걸 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다 짓고 나서 뭔가를 하려고 하시면 잘 모르실 거예요. 일반 건축주분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뭐 가까운 건축사 사무소나 아니면 구청에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전화 한 통화라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요, 제가 요 주요 위반 사례를 이렇게 예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건축주님께서 이제 어떤 행위를 하십니다. 준공 이후에 우리 건물이 다 짓고 나서 나중에 방금 말씀드린 듯이 뭐 비가 오거나 뭐 좀 생활이 불편하거나 이러실 때 이런 행위들을 하세요. 이런 행위들 하시는데,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면 뭐 베란다를 무단 증축하거나 특히나 옥탑을 또 증축하셔가지고 주거용이나 창고로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가설 건축물,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을 안 하시고 그냥 무단으로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요, 여기 70% 정도 더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세대 다가구 건물의 사용 승인 후 준공이 난 이후에요, 여기다가 베란다에다 무단 증축을 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주위에 한번 보시면 이런 건물들이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 다 보일 겁니다. 여기도 무단 증축, 저기도 무단 증축 되게 많습니다. 네,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법 건축 행위 사례라고 해가지고요, 무단 증축, 무단 대수선, 무단 용도 변경, 공작물 축조 신고 위반, 기타 위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위법 건축물의 사례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옥상, 테라스, 베란다, 발코니 등을 불법으로 증축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나머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혹시
지금 건축주부님께서 이런 게 해당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앞으로 이런 행위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구청이나 건축사 사무소에 한번 전화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은 뭐 별도의 허가 신고 뭐 이런 것들이 수반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문의해 보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반 건축물은 반드시 언젠가는 적발되고요. 그에 따른 처벌 및 그 다음에 재산상의 손해가 따를 수 있습니다. 재산상의 손해는 뭐냐면요, 위법 건축물에 대한 벌금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행위를 하실 때는 허가 신고를 반드시 이행하셔야 합니다. 네, 위반 건축물의 적발 유형 한번 보시면요,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적발하는 사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게 항공사진, 그리고요 민원, 혹시나 인근 주민께서 신고를 하시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집이 위법 건축물이 있는데 아직까지 안 걸렸으니까 앞으로도 안 걸리겠지,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누군가 의해 아니면 항공사진이나 아니면 구청 공무원이 요거를 적발하면 위법사항이니까 그때 되면 끝난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자, 이 사례 한번 보시면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옆집에서 신축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신축하면 철거도 해야지 막 이렇게 공사상에 소음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이 구청에 민원을 넣습니다. 이거 너무 소음이 심해서 이거 생활을 할 수 없겠다. 공사장 소음 좀 줄여주십시오라고 이제 민원을 넣었더니, 이제 물론 이제 좀 현장하고 좀 이렇게 티격태격 하셨겠죠.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제 구청에 민원 신고를 넣으셨습니다. 소음. 그랬더니 며칠이 지나서 우리 집이 위반 건축물로 이렇게 신고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위반 건축물에 걸리시면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우리가 건축물 대장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 대장에 이렇게 위반 건축물이라는 노란색 바탕에 이렇게 검은 글씨로 위반 건축물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위반 건축물을 원상복구 시정될 때까지 1년에 1회 또는 2회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위반 건축물이 되시면요, 주택담보대출과 재산가치 하락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매매하실 때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려고 할 때 위반 건축물이라 하면요, 집값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다가구나 이런 집이 있으면요, 그 집으로 세를 들어갈 때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약 조건이 걸립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이 되시면 요런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위반 건축물의 단계별 행정 처분 절차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이제 위반 건축물이 이제 적발이 되시면 바로 위반 건축물이 되는 게 아니고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위반 건축물이 있으십니다. 이거 원위치 하시면, 원상복구 하시면 쉽게 말씀드리면 죄를 묻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구청에서. 근데 그 기간 동안 원상복구를 못 하시면요, 이제 벌금이 통지가 됩니다. 그래서 벌금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살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는 없었는데, 이제 다른 분께서는 이제 위반 건축물에 걸리시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제 위반 건축물에 대한 강제 이행금은 도대체 얼마 되냐?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얼마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대부분 이렇게 걸리신 분들이 적게는 한 30만 원 정도 내는 분도 있고요, 한 50만 원 정도 내는 분도 있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내시는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건물 가격이나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금액을 산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위반 강제금을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거 얼마 정도 나와 이렇게 한번 해봤더니 생각보다 금액이 좀 크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거나 위반 강제금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본인의 집에 대한 그 재산의 가치가 떨어지고 누군가 뭔가 다시 들어온다거나 할 때 대출 관련해 가지고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리스크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집을 지은 게 아니고요, 몇 년 전에 지어진 집을 제가 샀습니다. 그랬는데 이미 위법 건축물이 되어 있는데 이거 난 모르고 샀는데 내가 이것까지 왜 책임을 져야 되냐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새로 매입하신 분이 그 부분에 대한 행정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그때 당시에 단속을 하지, 왜 내가 집을 사니까 이렇게 단속을 해가지고 억울하게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내냐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바로바로 이렇게 딱 짓자마자 너 이거 바로
뭔가 발코니를 확장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야 이거 바로 위법 건축물이야 이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대체적으로 한 몇 년 정도 지났다가 위법 건축물 단속에 걸려서 이게 이제 위반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강제금도 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즉시즉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게 뭐냐면요, 발코니에 샤시나 뭐 이런 걸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공사업자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잘 모르시는 분한테 여쭤보시는 거거든요. 이제 뭐 사시하시는 분한테 이거 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공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위법 건축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요. 그리고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공사업자분 좀 뭐 나쁘게 말하면 돈 벌어야 하니까 뭐 문제 없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정확하게 물어보시려면 제가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청이나 건축사 사무소에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행위를 하시기 전에 물어보시고 문제가 없다 그러시면 설치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양성화법. 이제 위법 건축물들을 이제 양성화 해준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잖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잘 보세요. 처음에 제대로 지었습니다. 얘는 제대로 지은 집이고요. 여기는 제대로 지었는데 나중에 막 옥탑에도 집을 하나 더 짓고 이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누구는 선의 피해자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양성화법이 언제 시행되나요? 라고 하면 저는 시행이 된다고 해도 지금 건축주님께 해당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건물이 지어진 후에 뭔가 행위를 하려고 하실 때는 구청이나 건축사 사무소에 물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요, 잘못된 판단, 피해자는 바로 건축주님이세요. 그래서 위반 건축물 매수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가 현 주인에게 승계되므로 반드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이라는 노란 바탕에 검은 글자가 안 써져 있다고 하셔도요, 건물을 새로 매입하셨을 때 건축물 대장이라고 있습니다. 평면도 이런 게 다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현 상황, 현 건물이 이렇게 생겼는데 뭔가 발코니를 확장했네, 이런 것들은 도면과 대조해 보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하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세요. 나중에 남들도 처벌받습니다. 그러면 본인도 나중에 언젠가는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적발이 되고 이행강제금도 내고요. 그 다음에 재산 가치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 아시죠? 뭔가 행위하실 때 꼭 확인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위법 건축물 관련해가지고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강의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